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하기 위해 군함 파견을 요청했던 국가들을 대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재차 거론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휘발유 판매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하루 만여 대에 가까운 항공편들이 결항되거나 지연됐습니다. 동부 지역을 강타한 폭풍에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넷플릭스 K-팝 데몬 헌터스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K-문화가 세계 주류 문화로 올라섰다는 평가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더위는 오는 주말을 지나서야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해 군함 파견을 요청했던 국가들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재차 거론됐습니다. 첫 소식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일본, 한국 등 7개 나라에 대해 호르무즈 군함 파견을 요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이번엔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 수입의 1% 미만을 들여오지만 어떤 국가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을 조달하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 또 우리나라를 콕 집었습니다. Japan gets 95%, China gets 90%, many of the Europeans get quite a bit, South Korea gets 35%.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가 함께 빠르고 열정적으로 관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이미 참여 의사를 전한 나라들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주둔하며 보호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안보 지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미국을 도울 차례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있는 한국과 일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We've protected them from horrible outside sources. And they weren't that enthusiastic. And the level of enthusiasm matters to me. 트럼프 대통령은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하지 않으면 실망할 것이다. 반응을 보겠다며 노골적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는 협조하지 않으면 매우 나쁜 미래를 맞이할 거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은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3,500달러 규모 대미 투자 이행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한미 무역 대표들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회동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첫 만남인 만큼 구체적 투자 방안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에 대한 의사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그동안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제 유가도 소폭 내림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오늘 이란과 중국, 인도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용인하면서 국제 유가 오름세가 잠시 주춤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세가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게 될 거라고 밝히며 에너지 위기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중동 전쟁으로 국제사회가 에너지 위기에 빠질 경우 추가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올라버린 국제유가는 다음 달쯤 공급이 개선되더라도 재고 확보에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휘발유 판매 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 국제 유가 기준이 되고 있는 브렌트유 5월 인도분 선물은
배럴당 104달러 82센트, 서부 텍사스산 원유 4월 인도분 선물의 경우 99달러 30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주 거래 종가보다 각각 1.63%와 0.6% 오른 수치입니다. 이 같은 오름세는 빠르게 소비자 판매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협회와 유가 정보 서비스국에 따르면 오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일반유 기준 갤런당 5달러 61.8센트,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5달러 57.1센트를 나타냈습니다. 소비자들은 높아진 가격에 따라 게스버디 등 실시간 유가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저렴한 주유소를 찾고 있으며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경쟁적인 가격에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는 코스트코나 샘스클럽 주유소에도 평소보다 긴 차량 행렬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과 같은 판매 가격은 지난 2023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중동 전쟁 정세가 불안정하게 지속될 경우 가격 하락은 당분간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항공 여행객들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에 유류 할증료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제 유가 오름세에 따라 여행객들이 부담하고 있는 유류 할증료가 다음 달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 2016년 도입된 유류 할증료 제도는 항공료 상승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 여객운임에 별도로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때문에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장거리 노선일수록 승객들의 부담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여행업계는 유류 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모국 방문 등 해외로 나갈 일이 있을 경우 국제 유가 인상분이 반영되기 전인 이달 안에 발권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강력한 폭풍의 영향으로 오늘 하루에만 3,500편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되면서 여행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편 정보 제공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이는 오늘 하루 3,500편의 항공편이 결항되고 6,300편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폭설을 동반한 강력한 폭풍이 주된 영향인데 현재 이 폭풍은 동부 해안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부분적인 셧다운 역시 항공편 결항과 지연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봄방학과 맞물려 항공 여행객들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보안 검색에 투입 가능한 직원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항공 대란 속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교통안전청 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밀려드는 여행객들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하루빨리 의회가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엔 외국인 농장 노동자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이민 억제와 농업 노동력 확보라는 두 정책 목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를 위해 농업 임시 취업 비자인 H-2A 프로그램의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새 규정은 임금 산정 방식을 바꿔 주에 따라 시간당 1달러에서 최대 7달러까지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낮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농장주가 제공하는 숙소도 임금의 일부로 인정해 실질 채용 비용을 추가로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 채용 비용 부담을 낮춰 외국인 농장 노동자 고용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은 농민들이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비용을 낮추는 개혁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행정부 스스로 강조해온 이민 단속 강화 기조와 엇박자를 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 단속이 미국 노동자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로는 노동 현장의 인력난을 더 심화시켰다는 평가입니다. 캘리포니아 농업국과 미시간 주립대 조사에서 단속으로 직접 인력을 잃은 농가는 0.4%에 불과했지만 단속에 따른 불안감 확산으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답한 농가는 14%에 달했습니다. 과일과 채소 등 노동 집약적 작물 농가에서는 이 비율이 약 20%까지 올랐습니다. 실제로 2025년 미국 내 농장 일자리 41만 5천 개 가운데 미국인 지원자는 18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반해 H2A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농장 노동자는 2005년 약 5만 명에서 현재 약 40만 명으로 늘었고 미국 전체 농장 인력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장 노동자 노조 UFW는 이번 규정이 미국인 노동자의 임금까지 끌어내리고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UC 데이비스의 농업노동경제학자 필립 마틴 교수는 노동력이 부족하면 임금을 올려야 하는 게 경제 원리라며 임금을 낮춘다고 미국인이 농장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 억제와 농업 노동력 확보, 미국 노동자 보호, 트럼프 행정부가 동시에 내세운 세 가지 목표가 농장 현장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시민권 포기 수수료를 크게 인하했습니다. 국적 포기에 대한 부담이 상당수 완화된 겁니다. 국무부가 국적 포기 수수료를 80% 가까이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국적 포기 수수료는 지난 2015년부터 도입된 2,350달러에서 대폭 인하된 450달러로 책정됐습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결정은 미국 이외 국가에서 체류하고 있는 시민권자들에게 강화된 세금 신고 의무가 적용되면서 시민권을 포기하려는 해외 거주자들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국적 포기에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했던 수차례 소송에 따른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민권 포기 절차는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무부의 추가 검토를 거쳐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시민권 재취득에는 큰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치명 믿을 수 있습니다. 치명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등 2관왕에 올랐습니다. K-팝 장르 노래가 아카데미에서 주제가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한복을 입은 여성 소리꾼이 한국어로 판소리 구절을 읽기 시작하자 북을 연주하는 사물놀이와 갓을 쓴 무용수로 무대가 채워집니다. 캐대언의 주제곡인 골든이 울려 퍼지자 세계적인 배우들도 응원복을 흔들며 축제 분위기를 띄웁니다. K-pop Demon Hunter. 캐대언은 장편 애니메이션 상에 이어 Oscar goes to Golden. 주제가상까지 2관왕에 올랐습니다. 연출자인 매기강 감독은 오스카 트로피의 영광을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돌렸고 And for those of you who look like me, I'm so sorry that it took us so long to see us in a movie like this. This is for Korea and for Koreans everywhere. 오랜 꿈을 실현한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K-팝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다고 감격을 표현했습니다. Growing up, people made fun of me liking K-pop, but now everyone's singing our song and all the Korean lyrics. I'm so proud. 캐대언에 나왔던 한식과 한국의 전통문화 등에 관심이 커진 것도 K-컬처 저변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평가입니다. 로컬 문화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정확히 보여주면서 동시에 글로벌하게 뭔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 코드들을 가져가는 그 작품으로 지금 성공을 한 거거든요. 남산타워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캐대언 캐릭터를 닮은 뮤즈가 팔리는 등 캐대언의 파급 효과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앞으로 미국 시청자들이 글로벌 OTT에 가입하지 않아도 TV 방송으로 K 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는 길이 한층 넓어졌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익살과 진지함이 섞인 무대, 한국 특유의 관객 매너로 화답합니다.
미국 싱클레어 그룹 관계자들이 KBS 예능 불후의 명곡 촬영장을 찾아 K 콘텐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싱클레어 그룹은 185개 이상 방송국을 소유하고 한 해 4조 원 규모의 매출을 내는 미국 2위의 지상파 채널 사업자입니다. Many things that Korea has to offer for not just the Korean audience, but I think it's increasingly popular with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싱클레어 그룹은 KBS를 주축으로 국내 지상파 방송사들과 협력해 한국 콘텐츠 전문 채널 K82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3천만 가구 정도가 잠재적 시청자입니다. 이로써 한국 지상파 방송사들의 K 콘텐츠가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 길이 한층 넓어졌습니다. KBS의 프로그램들을 직접 전달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료로 손쉽게 접함으로써 한류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가 개발한 AI 기반 영상 제작 기법 버티고와 재난방송 기술의 미국 진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미국 지상파 방송 산업의 성장세 둔화, 그리고 현지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콘텐츠 확보가 숙제입니다. 해당 채널은 오는 9월 중 워싱턴 DC 지역 등에서 시험 방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지난 주말 무더위로 고생하신 분들 많은데요.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더 뜨거운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기준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6도를 기록했는데 본격적인 무더위는 내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부터는 주말 전인 금요일까지 90도를 넘는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오는 목요일의 경우 다운타운 지역은 98도, 일부 내륙 지방의 경우 10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예고되면서 노약자들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낮 시간대 직사광선에 노출돼서는 안 되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차츰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다음 주에는 평년 기온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국내 은퇴자 절반 이상이 여전히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실시한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은퇴자의 약 57%는 어떤 형태로든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자의 부채 중간 규모는 3만 2천 달러로 지난 1989년과 비교해 거의 3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부채 유형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은 신용카드로 은퇴자의 32%가 카드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모기지나 주택담보대출이 24.3%, 자동차 대출은 약 19%를 차지했고 일부 은퇴자는 학자금 대출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 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은퇴자들의 경우 사회보장연금 등 고정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나 생활비 증가에 더 취약한 편이며 은퇴 이후에는 추가 소득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나 금리 인상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출을 재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단기적인 추가 소득을 통해 빚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LA 다저스 구단의 홈 구장인 다저 스타디움의 이름이 변경됩니다. 오타니 선수 등 일본 선수들의 영입 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구단은 최근 글로벌 의류 스파 브랜드 유니클로와의 후원 계약으로 홈 구장 명칭에 브랜드 이름이 삽입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다저 스타디움은 유니클로 필드의 다저 스타디움이라는 명칭으로 불릴 예정인데 소파이 스타디움처럼 후원사 이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닌 고유 명칭이 일부 유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단 측은 지난 1962년에 개장한 다저 스타디움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높은 상징성을 보유하고 있어 그동안 구장 이름 사용권을 일반 기업에 판매하지 않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구단의 이 같은 변화는 오타니 선수 등 일본 선수들의 영입이 활발해지면서 주요 일본 기업들의 다저스 구단과 협업하는 마케팅이 활발해진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에 판매망을 둔 일본의 글로벌 스파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는 이번 후원 계약을 통해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창동 순두부 창업주 이태로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미국의 순두부의 맛을 전하는 등 한식 세계화에 크게 기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을 대표하는 한식당 중 하나인 북창동 순두부의 창업주 이태로 회장이 지난 8일 향년 88세의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29살의 나이로 미국에 이민 왔던 고인은 지난 1996년 북창동 순두부를 창업해 미국의 순두부를 포함한 한식의 세계화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현재 미국 주요 도시 12곳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북창동 순두부는 1인용 순두부와 돌솥밥 등 차별화된 메뉴로 한인들은 물론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고인의 장례식은 오는 토요일 정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자리한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엄수될 예정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3주 연속 하락한 주로 마감했던 흐름을 뒤로하고 6주 만에 가장 강력한 랠리 모드로 탄력받았는데요. 비록 상승분의 30%를 반납한 채 마감했지만 그중 내스닥은 지난주 낙폭의 96%를 만회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하고 비트코인은 74,0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연속 전 종목 모두 동반 하락했던 매그니피선트 세븐은 오늘 전 종목이 모두 상승하는 쪽으로 흐름을 전환시키며 매수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특히 수요일 실적 발표를 앞둔 마이크론의 상승 모멘텀은 두드러졌고 GTC 컨퍼런스를 개막한 엔비디아까지 합세한 상황에서 고조된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만큼은 지정학적 리스크나 사모대출 유동성 우려가 모두 묻혀버린 셈인데요. 다만 이미 기정사실화된 수요일 금리 동결로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주목하며 짙어진 관망세는 초반 폭등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이어졌고 장은 상승분의 30%를 지워버려 변동성이 여전히 커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